극한 9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함수의 극한 어느 정도 좀 배우고 나면 좀 자연스러워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 fx가 x-2분의 절대값 x-2일 때 저 녀석의 우극한과 자극한을 구하는 문제를 원래는 막 그래프를 갖다 그리고 되게 열심히 했었단 말이야. 근데 저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x가 2일 때는 정의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x가 2보다 클 때하고 2보다 작을 때 두 개로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고, x가 2보다 크면 절대값 안쪽에 들어있는 x-2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x-2분의 x-2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x가 만약에 2보다 작다면 절대값 x-2가 마이너스 x-2가 되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극한 f라고 하는 함수의 우극한과 좌극한을 구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걸 뭐 함수가 어느 쪽을 따라가냐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그 극한의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2보다 큰 쪽 1이고 2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1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극한이 1이고 좌극한이 마이너스 1이라 제곱제곱의 합은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가볍게 판단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yfx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좌극한이나 우극한 물어보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극한 물어보는 게 극한값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 훨씬 큰 것 같다. 왜냐하면 극한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며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조건까지 만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극한들 중에서 보시면 요 녀석일 것 같아요. 4번이요.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갈 땐 0으로 가고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는 마이너스 2로 가거든요. 맞습니까? 0이나 2라고 하는 지점들도 있지만 0에서는 중간에 끊어진 것도 없었고 2에서는 함수값이 다른 데 찍혀 있긴 하지만 극한값 자체는 1로 표현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2번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되었고, 3번 계속 물어보는 건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을 것 같아. 가운데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하자. f의 f2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f2는 그냥 2에서의 정확한 함수값이니까 f1이 되고 얘는 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극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면 리밋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요거 말하는 거잖아. 함수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fx는 0으로 가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fx를 지금부터 t로 치환하게 되면 저 첫 번째 극한 물어보는 게 사실은 리밋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갈 때 ft의 극한을 구하는 거고, 0에서의 우극한 계산하면 계산값이 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밋 x가 3보다 큰 쪽에 3으로 가까이 갈 때 마찬가지로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x가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가까이 가면 함수 fx는 어디로 가냐면 3으로 가긴 하지. 근데 문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떤 쪽? 3보다 작은 쪽. 그래서 f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두 번째 극한은 리밋 t가 3보다 작은 쪽에 3으로 가까이 갈 때 ft의 극한이니까 3에서의 좌극한을 계산해버리면 얼마가 돼버린 겁니까? 1이 돼버리는 거겠죠. 맞습니까? 네, 첫 번째 극한이 두 번째 함수값 0, 그 다음에 세 번째 극한값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가서 네 번째, 이제 합당형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기억을 한번 볼게요. 기억은 뭐냐면 리밋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fx 더하기 gx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gx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우리가 그 극한값에 대한 기본 성질은 다 뭐 할 때만? 수렴할 때만, 다시 말해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리밋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가 존재하지 않는다 를 거꾸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쳐봅시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gx가 존재한다고 했고 f도 존재한다 했죠. 그러면 극한값 존재하는 놈들끼리, 다시 말해 수렴하는 놈들끼리 더하면 뭐해? 수렴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뭐 한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게 바로 모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했는데 모순이 생기면 가정한 게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게 맞는 말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주 원친척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이야기를 멀리 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명제할 때 기류법, 결론이 틀렸다라고 결론의 반대를 가정하고 모순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그래서 기억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얘는 결국 어떤 때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수렴할 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F 더하기 2G하고 그 다음에 EF 더하기 G만 수렴하는 걸 알고 있다고. 그랬을 때 뭘 물어보냐면 F가 수렴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보세요. 지금 두 번째로 수렴한다고 했었던 EFX 더하기 GX라고 하는 녀석의 2배. 그 다음에 fx 더하기 2gx 원래 수렴하는 거 알고 있었던 두 녀석을 갖다 뺍시다. 원래 수렴하던 것의 2배 다시 수렴하겠지. 그 다음에 원래 수렴하던 녀석. 그래서 그 두 개를 갖다 빼면 뭐만 남냐면 지금 3fx만 남죠. 거기에 몇 배? 3분의 1배. 실수배하는 거 전혀 영향 안 주잖아.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들을 2배 했고 서로 뺐고 3분의 1을 갖다 곱했다. 그럼 문제 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뭐예요? fx잖아. 그래서 fx의 극한 존재하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근거가 없음.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는 f하고 g가 각각 수렴하니까 쪼개서 뭔가를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EF-G가 그러니까 F의 2배에서 G를 갖다 빼서 만들어진 그 함수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F랑 G가 각각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 함수가 뭐 할 때만? 극한이 수렴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밋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루트 나왔다. 뭐 해야 됩니까? 유리화. 몇 번 해야 돼요? 2번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x에다 0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니까. 그래서 나름 팁이라고 한다면 꿀팁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팁입니다. 각각 뭔가 유리화하는 놈들을 서로의 옆에 갖다 곱하도록 하자.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2x 제곱을 루트 1 더하기 x 루트 1 더하기 2x 제곱을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갖다 곱해서 원래식이랑 똑같이 만들어주고 한 번 더 루트 1 마이너스 2x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x 제곱을 루트 1 마이너스 2x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2x 제곱을 갖다 곱해주면 얘들을 전개시켜서 뭔가 계산하는 와중에 날아갈 것들 다 날아가고 극한값이 계산이 될 거다. 그것이 제로분의 제로꼴, 특히 무리식이 나왔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도 나갈 때 이거는 그냥 잘 몰라도 괜찮아 라고 하던 녀석이 튀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풀면 되거든. 자, 함수가 있다. 함수 몇 차 함수? 3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 얼마?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렇게 생겼을걸? 맞니? 대충. 음수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생긴 함수가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이야기의 원칙을 뭔가 좀 벗어난 것 같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 계산 안 할 거라니까. 다 고쳐서 풀 거야. 뭐로? 무한대로 갈 때 극한으로. 맞습니까? 그럼 그걸 여기다가 지금 갖다 적용을 해보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x가 어디로 가는 거죠? 무한대로 가겠지.
그래서 그 마이너스 x를 지금부터 뭐로 치환해요?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x가 t니까 x는 마이너스 t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 문제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이제 리밋 t가 무한대로 갈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t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7t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7t 제곱이랑 마이너스 t 세제곱만 위치 잠깐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t가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되는 거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나오면 뭐 해요? 유리화해서 지금까지 계산했었지? 무리식이 있어야지 유리화를 하지. 지금 무리식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때 가볍게 그림 그리고 넘어갔었는데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써 있어요. 최고차항으로 묶으라고. 그럼 지금 최고차항이 몇 차입니까? 3차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극한 계산하고 싶으면 t세제곱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리밋 t가 무한대로 갈 때 t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t분의 7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근데 t가 무한대로 가면 t세제곱은 뭐죠? 무한대 몇 번 곱하는 거야? 3번 곱하는 거. 무한대겠지? 그 다음에 t분의 7도 얼마죠? 무한대분의 7이니까 0이죠. 맞습니까? 앞에 마이너스 1이 있고 더하기 0이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1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 이해돼요? 이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까 얘기했었던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계산하는 거.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런 3차 함수가 나와 있다면 그림 그려서 판단해도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땐 상관없다. 그리고 t로 치환한 상태에서도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7t 제곱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겠죠. 왜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러면서 t가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근데 얘는 되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수식 연산하는 것처럼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오케이? 자, 7번입니다. 리밋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에는 x를, 분자에는 x제곱 더하기 ax를. 근데 극한의 기본이고 나발이고 하기 전에 이미 x로 나눠지네. 맞습니까? 그래서 나눠놓고 나면 극한의 기본이 대입이 되겠죠. 어렵지 않게 a값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으로 갑니다. 2차 함수 fx에 대하여 분모 몇 차? 2차. x가 무한대로 가고 있고 1로 수렴해. f는 몇 차? 2차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2차인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극한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1이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미 분모에 나와 있는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얼마니까? 1이니까 위에 있는 분자의 fx도 2차항의 개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다 알아냈고 두 번째 거에다가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x-3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라 x에서 3 갖다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죠. 그래서 분자도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3 집어넣으면 9 더하기 3a 더하기 b가 0이 되겠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고 얘가 마이너스 3과 a 더하기 3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고 x제곱 더하기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a 더하기 3이면 얘는 지금 곱해서 얘가 나오고 더하면 가운데 a를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된 결과가 x 더하기 a 더하기 3과 x 마이너스 3을 갖다 곱한 걸로 표현이 될 것이고 여기는 요 극한으로 돌아와서 보면 리밋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에는 x-3, 분자에는 x 더하기 a 더하기 3, 그 다음에 x-3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날아갈 거 보입니까? 날아간다.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다. 3 집어넣으면 6 더하기 a가 극한값 아까 얼마라고? 5라고 했잖아. a 구할 수 있겠죠? b도 구할 수 있겠죠? F 알고 거기다가 7만 갖다 집어넣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8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마지막 9번 가보겠습니다. 실생활 문제인데요. 하란 대로만 하면 돼요. 뭐냐면 궁극적 극한이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하는 거 보니까 이 p라고 하는 점도 그냥 내비두지 말고 x, x의 제곱으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x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저 분모에 있는 ax라고 하는 거는 요 삼각형의 넓이고 얘는 밑변이 1이고 높이가 y, x제곱인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bx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요 삼각형이 되는 건데 얘가 5고 높이가 x가 되겠죠. 5, x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갖다 집어넣고 계산해서 결론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